이번에는 양당, 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인재 영입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깜짝 인재 영입을 발표했습니다. 누군지 제 뒤에 사진 보면 아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면 이렇게 공포 정치와 채용을 하면서 나가겠습니까? 지지하는데. 북한을 비핵화해로 견인한다는 정책을 펴왔으나 실제 북한은 견인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북한의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태영호 같은 이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의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는 지역의 대표자로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의 주민들과 엘리트들이 확인하는 순간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통일은 성큼 한 걸음 더 다가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 심지어 지역구를 출마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선언까지 했는데 깜짝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네. 예. 이제 워낙 또 좀 약간 중량급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탈북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중량급. 그러니까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이후에는 가장 고위급이었기 최고위급이죠. 때문에 예, 이제 그런 거고. 그리고 강남 지금 출마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상당히 먹힐 가능성이 높은 카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강남 지역에 계신 분들 제가 가끔 가다 만나서 얘기 좀 들어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죠. 특히 대북 정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는 종북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과격한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 실제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강남 지역 유권자들 중에는 그런 현 정부의 지나친 북한 좀 우선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태영호 공사가 강연회 같은데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모시고 싶어하고 또 만나고 싶어하기도 하고. 제가 아는 강남 지역 유권자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거를 아마 자유한국당도 좀 감지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태영호 카드면 이쪽에서는 필승이다 이런 판단을 좀 내린 것 같고 또 어찌됐건 지금 이제 이번 총선을 자유한국당은 정권 심판론으로 지금 몰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주요하게 드는 것이 경제 실정도 있지만 이 안보 불안감 고조 이것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차별화하고 싶어하는 거고 그렇게 볼 때 굉장히 상징성도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전체 총선에도 좀 영향을 다분히 미칠 수 있는 전체 총선 과정에서의 보수 표심 집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태영호 전 공사 북한의 최고위급 탈북자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거 운동하는 거 좀 위험하진 않나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태영호 전 공사 같은 분을 영입을 하면 비례대표 선순위 상위 순번 2, 4, 6 이 정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비례대표 공천 안 하고 이제 미래한국당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영입은 자유한국당을 해야 돼요. 총선 판을 위해서. 근데 영입하고 저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영입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비례한국당에 입당해가지고 비례대표 신청하는 모양새가 웃겨버리잖아요. 자유한국당 입당하고 탈당하고 다시 미래한국당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한국당 어쨌든 한성규 대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공천을 거기 가서 비례대표 줄 수 있다는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비례를 약속을 못 합니다. 아마 자유한국당이 예전에 비해서 거물급의 영입이 좀 더딘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역구를 가야 되는데 거의 비례대표급과 같이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지역구. 그리고 지금 정한이 앵커 얘기한 듯이 지금 황상엽 전 공사도 지금 방송에서 보면 아직도 이제 경원들을 같이 태영호 전 공사요? 죄송합니다. 태영호 전 공사. 그러면 선거가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선거 운동이. 선거 운동을 아주 강하게 하지 않아도 당선될 수 있는 지역. 거길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 서초인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강남 갑으로 갈 확률이 99%다. 왜요? 강남 갑에 있는 지금 이종거 의원이 출마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강남 갑에 안 가고 험지로 가겠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 보면 거기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 공천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죠.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마 강남 갑으로 갈 확률이 99% 정도 되지 않나 저는 봐요. 그렇군요. 지금 이런 태영호 전 공사도 그렇고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서울 선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 서울로 출마를 시켜서 한번 수도권에서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근데 이 자유한국당 이 서울 수도권 전략의 퍼즐 하나가 지금 잘 안 맞춰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홍준표 전 대표인데 네. 뭐 김용호 공관위원장까지 그 내려가서 서울로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데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하면서 네. 그 이제 전체 선거 전략의 그림이 조금 바뀐 거죠. 네네. 자, 일단 이제 황 대표가 서울에 출마를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서는 기본적으로 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네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자, 이제 그런 이제 필요성이 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이미 해놓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수도권 험지로 나갈 테니 당 중진들도 함께 동참해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동안 중진들이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그죠? 황 대표는 왜 그러면 결정 못하면서 왜 우리 보고 자꾸 이렇게 희생을 강요하느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황 대표가 일단 종로 출마를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뭐 당 공관위 입장에서도 그렇고 황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다른 중진들을 향해서 할 말이 생긴 거죠. 더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나는 이제 그동안 당에 기여 많이 했으니까 이제 조금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 가서 이제 뭐 좀 이제 부산 경남 지역 챙기겠다 이건데 이게 이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험지에 지금 투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네네. 아마 본인도 이걸 끝까지 거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민주당도 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 인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최기상 전 부장판사를 영입했는데요. 변호사님, 네. 벌써 세 번째 판사 출신이네요. 근데 예전에는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예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법조인 영입하면 소위 말해서 민변 출신 변호사들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요새는 이번에는 어쨌든 최근 각 법복을 벗은 사람들이 나와요. 예. 글쎄, 뭐 사법부에서 바로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는 것이 옳으냐 그래야 대한 여러 가지 양론이 있을 겁니다. 네네. 다만 제가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건 저 세 분들 중에서 지금 이수진 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피해자가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예. 왜? 본인이 사실 그게 브랜드고 누구나 정치를 특히 영입으로 돼서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꽃가마를 타는 사람들은 본인이 앞에 내거는 브랜드가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게 뭐든지 간에. 근데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브랜드는 난 블랙리스트 피해자인데 이거예요. 예,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사실과 좀 다른 측면이 있다면 네. 본인이 정치에 들어가는 명분과 브랜드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의 해명, 민주당 측의 해명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본인이 아마 그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서 해명을 좀 다른 인터뷰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해명하는 인터뷰 읽어봤거든요. 예. 또 와닿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가 제 머릿속에 싹싹 와닿더라고요. 네. 제가 이상한 걸까요? 아니면 그 기사가 팩트가 맞고 이수진 부장판사 해명이 부족한 걸까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판사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병철 전 대구 고검장을 비롯해서 뭐 김남국 변호사 등등 법조인들 적극적으로 지금 영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조국 사태라든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둘러싼 뭐 검찰과 현 여권의 갈등 이런 게 좀 반영됐다고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네. 다른 경우는 좀 다르다고 봐요. 네. 그런데 특히 이 최기성 전 부장판사 경우는 예. 이 향후에 진행될 그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한 그런 재판 과정에서의 영향력을 좀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째서 그렇죠? 좀 게림직한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그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네. 제 얘기는 예. 이분이 지금 이제 뭐 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네네. 또 그 지금 대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내에서 예. 진보 재판관들 중에서는 상당히 비중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까지 지내셨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분 영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법조인 영입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긴 있어요. 법을 좀 잘 아는 분이 입법부에 들어와야 되고 뭐 이런 거 네네. 있는데 이분 그 영입 경우는 조금 그런 그 재판을 좀 다분히 의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네. 이거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앞으로도 꽤 있을 것이다.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4.15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인재 영입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